네,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무작정 따라해보면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함께 즐겁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 계속해서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개해 주실 미국 주식은 로키드 마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1912년에 로키드 형제가 만든 게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는. 근데 이 이름이 네. 로키드 약간 락을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힘이 센 회사라고 네, 네. 일단 강한 회사라고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1912년 로키드 형제가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한때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 라이트 형제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라이트 형제랑도 같이 비즈니스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라이트 로키드 마틴인 적도 있었고요. 회사 이름이요. 그리고 1955년에는 이제 로키드랑 마틴 마리에타가 합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름이 로키드 마틴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민간 항공기로는 세계 최대 회사가 되겠고요.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로는 제일 큰 회사가 로키드 마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방위 산업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확대시키면 로키드 마틴 그리고 보잉, 노스락 그루만이 3대 전 세계 군수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방위 항공사라고 소개를 해주신 만큼 뭐 전투기를 많이 만드는 회사겠죠. 네, 이쪽은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스텔스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F-35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회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드 때문에 이슈가 많이 한 4, 5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사드를 제작하는 곳이 바로 또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거 수많은 뭐 전투기도 있고 다 있지만 딱 이 정도 얘기하시면 어떤 회사인지 일단 감이 먼저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전투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네. 회사. 근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이유는 위원님은 뭐 사실 방위 산업보다는 우주 산업에 조금 집중을 하고자 이 로키드 마틴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뭐랑 평화주의자니까요. 이제 뭐 그 군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찌됐건 우주 항공 방위 산업에 이게 좀 시장의 바운더리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데 일단 관심을 가시면 좋겠고요. 이제 작년이었죠. 미국의 우주 그 항공 사업부가 일단 출범했다는 뉴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이게 미국이 절대 빠른 게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이미 지금 이 우주 항공 부대를 갖고 있고요. 프랑스나 일본도요. 2020년, 2022년까지 해서 차례차례 이걸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라 일본도 2022년에 우주 부대를 창설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런 관심 분야가 많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국방 산업의 그 한계가 많이 확대되는 거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주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주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주 산업 되게 막연하기만 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이 우주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참 관심을 갖게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 부대가 창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도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투자의 절반의 이미 미국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좁혀보면 한 전체 시장 6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한 360억 달러 시장하면서 거의 압도적인 거를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중국도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지만 규모의 격차가 워낙 큰 것은 아직까지는 팩트다라고 보셔야 될게요. 물론 일부 분야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앞서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주 항공 부대가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이 본격적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요. 첫 사업은 이제 작년에 의회 예산을 요구한 거가 1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제 5월 17일이었는데요. 5월 중순에 우주 부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에어로스페이스 그 부대를 위해서 첫 번째 무인 우주 그 왕복선 X-37B가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이런 거 진짜 좋아하시는 덕후 같은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발사 주체가 어디였냐면 보잉도 아니고 로키드 마틴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무슨 상관이야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합작사가 있습니다. 합작사가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라 그래갖고 울라라고 합니다. ULA라는 것이 둘이 같이 만든 합작사를 통해서 이런 우주 그 왕복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있는 겁니다.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우주에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뭐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러면 특히 저기 아주 정말 먼 얘기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말씀 나누면 얘기 드리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돈도 얼마 안 들잖아요. 한 20만 불만 정도 그 예약하면 20만 불만 내면 한 30분 2시간 동안 우주 도는 거 그럼 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진짜 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팬데믹 기간에도 50%가 더 지금 예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길은 있지
있겠지만 그런 사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게 아주 큰 건 사업은 아직 아니어야 되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더 관심이 갖고 된 것은 바로 어저께 저희가 뉴스드렸고요. 네네. 미국 기상 악화로. 예,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일요일 날 새벽에 이제 발표하는 거 바로 이제 나사 소속 그 우주인 2명이 어저께 타고 가려다가 안 됐고. 그래서 사실 혹시 보시면 뉴스 자세히 보시면 계시겠죠. 저 둘이 타고 온 차가 잠깐 보는데 테슬라 모델 X를 타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맘 놓고 이제 운전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이 갔었는데 이제 런치 쏘지는 못했죠 날씨 네. 때문에. 여튼 그런 것들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을 태우는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해갖고 이게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 나 무인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을 보내려면 어디서 태웠냐면 러시아에서 태운 겁니다. 러시아 태우려면 한 번에 볼 때마다 무슨 뭐 10억, 100억씩 돈을 내야 엄청 되거든요. 받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거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가 테슬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나선 거죠. 거기에 이제 의기가 투합돼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우주 항공 산업이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일론 머스크 사장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굉장히 인센티브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네. 참 그럴 만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주 항공 산업의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셨던 이제 관광을 포함해서요. 우주 개발이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화성도 가고 뭐 목성도 가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화성에 가서 이제 사람을 살게 하겠다 이런 큰 꿈을 그리고 있는 거로 아마 이런 뭐 영화나 이런 거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우주 개발이 있겠고요. 우주 개발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공위성이나 통신 이런 수많은 관련 기술이 들어가고요. 바로 말씀하셨던 우주 여행입니다. 우주 여행에는 왕복선도 들어가고요. 왕복선 개발 제작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예약하는 어디서 예약 사이트도 들어갈 거 아니고 나중에 그런 걸 다 포함할 경우에 10년간 그 시장 자체가 8천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8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시장인데요. 1,000조 시장인데 지금 8천 달러인데 지금 얼마 시장이냐? 불과 2,440억 달러 시장이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4배가 올라갈 겁니다. 4배. 4배 올라가면 연평균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5%를 10년 하면 뭐 이 정도 4배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GDP가 2에서 3%, 올해 우리나라 마이너스 0.5%, 대부분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 와중에 연평균 15% 가는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고속 성장하는 그런 시장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럼 그중에서도 이 로키드 마틴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딱 하나 이제 정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보잉이 1등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이거 다 갖고 제일 큰 회사인데 이제 보잉이 여러 가지 737 맥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키드 마틴이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투자 의견만 보면 9명이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요. 6명이 보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 주가는 평균이 417달러고요. 5% 정도 상승률이 있는데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그런 걸 떠나서 매력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 주가를 보시면 엄청 올라갔다는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래갖고 400달러에 어떻게 사냐고 지금 이게 390달러 이거 200달러 뭐 300달러 떨어지면 사겠다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하수 중에 하수거든요. 주가만 받고 매매하는 사람 중에 제가 돈을 본 사람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진짜.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숫자를 봐야 되거든요. 매출이나 이익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아주 특이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가랑 배당금을 보여드립니다. 배당금이 17년 전에 배당금이 17년째 올려주고 있는데요. 혹시 앵커께서 17년째 월급 인상된 사람 혹시 보셨어요? 못 봤죠. 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런 적이 없고 대한민국의 0.1%가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그럴 수 있겠죠. 매년. 17년째. 17년째 올려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올해도 올립니다. 올해도. 근데 그림을 보니까 또 그래프를 보니까 뭐 계단 모양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인상하니까 네. 한 번 똑같고 똑같고 올라가고 네. 똑같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저 회사의 가치를 배당과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 보시면 좀 장기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